4. 단체 교섭. 단체 교섭의 유형. 기업별 교섭, 통일 교섭. 통일 교섭은 사안별, 직종별 노조 vs 사용자 단체. 보건의료 노조의 경우. 그 다음에 대각선 교섭. 이거는 사안별 vs 개별 사용자. 집단 연합. 집단 연합 교섭은 다수 기업별 노조 vs 다수 사용자. 기업별 플러스 사안별 절충형이다. 그 다음에 공동 연명 교섭. 요거는 기업별 플러스 사안별. 요게 이제 위임이 가능한데 요거 vs 사용자. 단체 교섭의 주체. 근로자 측은 헌법상 단결체. 법의 노조도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지부 분회되고 세 번째로 연합단체가 있을 수 있다. 사용자 측은 사업주 내지는 근로계약 당사자 혹은 그에 준하는 자, 당의 법인, 사용자 단체, 경총, 전경련 같은 데는 아니고 조정 통제권이 있어야 되니까 금속 사용자 단체 같은 곳이다. 단체 교섭의 대상, 헌법 33조에 따라서 근로조건 향상, 노조법에 따르면 근로조건 유지, 개선. 그래서 근로조건, 조합원을 위한 사항, 그다음에 단체성 이런 부분들이 교섭 대상이고 의무, 임의 금지, 교섭 대상, 쟁의 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 그다음에 조합원의 배치, 징계, 해고, 경영상 정리해고, 분사, 외주, 채용, 쟁의 기간 중 임금 지급 목적의 쟁의 등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 권리 분쟁 같은 경우에 해석, 이행, 적용 요거와 이익 분쟁, 협상 타협의 대상. 그래서 권리 분쟁은 법적 구제 절차, 해석 요청을 하고 교섭 대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익 분쟁은 조정, 중재를 통해서 협상과 타협 과정을 끝낼 수가 있다. 노사 협의 대상 vs 단체 교섭 대상. 그냥 단순한 노사 협의 대상이라고 하면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하고 보통 노사 이해의 공통사항이다. 5장 단협. 노사 간에 단협을 하게 되는 단협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 번째로 개별적 근로조건. 요거는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 두 번째로 집단적 노사관계. 요거는 채무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개별적 근로조건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재해보상. 그런데 채용은 제외된다. 그 다음에 해고, 동의. 그래서 요 규범적 효력 같은 경우에 강행적 효력, 단협을 위반, 취규, 근로계약이 무효가 된다. 보충적 효력, 무효된 부분에 기준을 보충을 해준다. 유리 우선 조건,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유리할 경우에 우선할 수도 있다. 이건 노동상권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효력 확장 및 연장. 첫 번째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인 구속력. 그래서 일개 사업장의 반수 이상이 해당되는 단협이라면 대상이 되고, 지역 단위인 경우에는 지역의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적용받는 경우에 동종 근로자로 확장을 할 수 있다. 비조합원 포함이다. 그 다음에 3개월 자동 연장이 가능하다. 원칙은 2년, 효력 2년이고 예외적으로 자동 연장 조항이나 자동 갱신 조항이 없으면 3개월 정도 연장이 된다. 한계는 강행법규의 한계, 강행법규, 공서 양속, 그 다음에 근로자 권리보호. 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채무적 효력 같은 경우에는 샵 조항, 평화 조항, 단체 교섭 관련, 조합 활동 관련 조항. 그래서 실행 의무, 협약 준수 의무, 영향 의무가 있다. 평화 의무도 있는데 평화 의무는 단협 유효 기간 중에 협약 소정 사항에 대해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를 하지 않을 의무가 된다. 5장 채무적 효력 범위, 협약 당사자, 이거는 개별 조합은 해당이 없고 조항 같은 경우에 평화 조항, 즉 평화 의무, 그러니까 평화 의무하고 구별해서 보면 평화 의무는 명문화가 불필요한 경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합원 범위, 조합 규약상 정할 사항, 그 다음에 유일 교섭단체 조항, 요건 있어도 무효. 그 다음에 해고 협의, 동의 위반 시 무효, 협의 위반 시 정당하다. 그 다음에 면책 특약, 요 민사는 가능한데 형사는 안 된다. 단협 종료 후에 3개월 후에 상실된다. 근데 규범적 효력 같은 경우에 지속된다. 자동 갱신 협정이나 연장 협정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된다. 평화 의무, 요게 노조의 적극적인 의무냐, 와일드 캣 스트라이크의 경우에는 노다. 평화 의무의 기간은 평화 의무가 기간을 정한 거라면 평화 조항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정한 것이다. 단협은 서면이나 서명으로 남아야 되고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요건, 법적 효력, 그 다음에 내용, 규범적, 요거는 개별 근로관계, 채무적, 요건 집단, 노사관계. 규범적 효력은 강행, 보충적 효력이 있고 채무적 효력 같은 경우에는 실행, 평화적 효력이, 평화 조항들이 있다. 그 다음에 단협의 유효기관, 효력 확장, 그 다음에 종료, 구조관계, 근로관계, 이것들이 중요한 어젠다가 된다. 6장 노동쟁의와 노동위원회. 노동분쟁을 나누면 주체에 따라서 개별 분쟁이 있고 집단 분쟁이 있어. 집단 분쟁에는 이익을 대상으로 한 게 있고 권리를 대상으로 한 게 있어서 이익을 대상으로 한 게 조정과 중재의 대상이 된다. 요거는 노조와 노동쟁의 조정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의 분쟁인 경우에는 요거는 법원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성격에 따라서 이익은 협상과 양보, 권리 같은 경우에는 해석, 적용, 이해, 이제 성과급 지급 같은 경우가 되고 쟁의 대상은 아니다. 노동쟁의의 요건, 주체는 노동관계 당사자, 법의 노조 포함. 그 다음에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이제 그 쟁의를 해야 하고, 상태는 분쟁 상태다. 집단적 노사관계 권리 분쟁은 제외. 그 다음에 이제 조정 같은 경우에 보면 한자가 다른데 조정이 있고 중재가 있다. 그래서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일방이 신청 가능하고 강제력은 없다. 그다음에 중재 같은 경우에 쌍방이 신청해야 되고 강제력이 있다. 공적 조정이 있고 사적 조정이 있고. 아까 중재는 단협에 의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서 이게 쟁의 전에 일어나야 된다. 그다음에 사업에 따른 이제 차이도 있는데 일반이 있고 공익, 그다음 필수 공익 사업. 요거에 따라서 조정 절차가 다르다. 필수 공익 사업이라는 거는 철도, 수도, 석유화학, 병원, 한국은행 등이 있고, 그럼 이제 조정 전치주의, 조정 절차를 보게 되면 요걸 위반할 때는 처벌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쟁의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조정 기간은
일반 같은 경우에 11 플러스 11, 그 다음에 공익사업 같은 경우에 15일 플러스 15일. 요 동안에 쟁의를 못한다는 거지. 그다음에 법의 노조는 신청이 불가하다. 권리 분쟁에는 소송을 할 수가 없다. 권리 분쟁에는 조정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도 후의 쟁의는 적법하고 정당하다. 노동위원회는 관할에 따라서 진노위, 중노위, 그 다음에 특별노동위원회, 권한에 따라서 판정, 그 다음에 심판, 부당해고 구제, 그 다음에 조정, 그 기타 권한들이 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를 보면 진노위 초심이 있고, 요거는 신청, 심사, 판정, 그다음에 불복하면 재심으로 넘어가서 이건 중노위인데 역시 신청, 심사, 판정. 여기에 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가는데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중노위에서 긴급 이행 명령을 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이 판정 사항을 강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당 해고 구제 절차를 보면 요 이제 위에 스트럭처를 따라서 초심이 있고 재심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는데 행정소송을 갈 때는 원고는 당사자지만 피고는 중노위 위원장이 된다. 그 다음에 쟁의 행위 이론을 보면 이게 일단 그 집단적 노사자치다 이거지. 그래서 노사 간의 교섭이 깨지면 쟁의로 가는데 쟁의로 가기 전에 이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랬고 쟁의에 파업과 태업이 있고 그래서 개념, 정당성, 책임 이렇게 이제 갈 때 개념은 주체, 대상, 수단으로 볼 수 있고 정당성은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 방법으로 볼 수가 있고 책임은 면책이냐,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쟁의 행위의 개념은 주체는 노동 당사, 노동관계 당사자, 목적은 주장을 관철시키는 거고 수단은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준법 투쟁 같은 거는 관행적으로 보면 쟁의 행위 이게 사실 정상설에 따라서 법원에서 쟁의 행위로 본다. 법률로는 이제 해당이 안 돼. 법률 정상성에 해당이 안 되고 요 준법 투쟁의 유형을 보면 정시 출퇴근, 연장 근로 거부, 일제 휴가 이런 게 이제 해당이 되고 권리 행사형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는 쟁의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안전투쟁은 해당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면책 부분 이제 노조의 3조 4조에 있는데 민형사 면책, 불이익 취급 금지 이건 81조 5항, 대체근로 제한 이건 43조, 그 다음에 구속 제한 이거는 39조. 쟁의 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주체는 단체교섭 주체라 해야 되고 목적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 조성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시기는 단체교섭 거부 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 그 다음에 절차는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 규정 절차. 수단, 그 다음에 방법. 이거는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된다. 사보타지는 정당성이 없다. 보이코트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1차 보이코트는 정당성이 있는데 대신에 거래선을 대상으로 한 2차 보이콧은 정당성이 없다. 직장 점거는 부분적이고 병존한 경우는 정당성이 있는데 전면 그 다음에 배타적이고 안전시설을 점거하는 경우는 정당성이 없다. 그 다음에 필수 공익사업 같은 경우에 필수 업무 유지 제도가 있어서 필수 공익사업의 업무의 정지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71조 2항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필수 업무 유지 제도가 적용이 되는데 이런 산업이 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정유, 병원, 한국은행, 통신, 줄여서 철수, 병, 한통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근데 필수 유지 업무는 당해 업무가 정지 폐지되는 경우에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 안전 혹은 공중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필요 최소한의 유지 운영 수준의 대상 직무다. 그래서 필요 인원 이게 노사협정 유효기간이 없고 규범적 효력이 없다. 단협과는 별도다. 대체 근로를 완화해주고 있다. 특별조정위원은 3명이고 노동위원장이 지명한다. 노사가 4명에서 6명 정도 후보 중에서 노사가 배제한다. 노사 합의 시에 노동위 위원이 아닌 자도 추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저항수단으로 직장 폐쇄가 있는데 요거는 선언하고 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된다. 46조 2항. 정당성 판단 기준은 이제 대항성, 그러니까 노조 쟁의 개시 후에 46조 1항에 의해서 이렇게 대항성이 있어야 되고 방어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파업 종료 시에 직장 폐쇄가 종료돼야 되고 부분 파업 시에는 폐쇄가 가능하지만 방어적 성격이 옵니다. 그 다음에 위법 파업의 경우에 대해서는 폐쇄를 하지 않는다. 요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 징계, 해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7장 마지막 직장 폐쇄 효과 이거는 1번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받고 파업 불참자에 대해서도 그렇다. 두 번째로 근로자 직장 체류 배제시킬 수가 있다. 대신에 조합 사무소와 기숙사, 식당 등에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민형사 면책, 네 번째로 제3자와 법적 관계, 채무 불이행 책임에서 면제된다.